근데 이거를 만약에 통일성 있게 해라. 거기 비슷하지도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고 그냥 통일시켜서 똑같이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 비교 가능성의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비교 가능성은 일관성과 통일성과 같은 말이 아니다. 다만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 원래 항목 간에 항목은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 간에 유사하거나 차이 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비교 가능성이죠. 네. 이렇게 되겠고, 그거 좀 비교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그 밑에 진하게 칠해지는 거 보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허용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허용되면 그만큼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정해법, 어떤 회사는 정률법. 그럼 똑같은 기계인데 이 기계 장치 감가상 했는데 여기하고 단기순이익 단순 비교하는 거. 근데 내역을 보면은 이쪽은 정해법으로 감가상 했고 여기는 정률법으로 감가상 했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있죠. 검증 가능성. 자, 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주의성에서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아도 유사하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다수의 관찰자들이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관찰자들이 요거를 측정했을 때 이것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검증 가능하지. 이게 그래서 거기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요거는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이게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딱 하나의 단일 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의 금액으로 딱 나올 필요는 없죠. 범위로 가능한 금액 범위 관련된 확률로 검증할 수 있어요.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범위, 그 금액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자, 요런 걸로도 이제 검증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계학은 어떤 딱 하나의 어떤 금액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추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여러 가지 확률 값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실제가 되게 되면 달라질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이 어떤 차이 나는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든지 뭐 이런 다른 그 기준서마다 이 정해놓은 걸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현금을 세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이제 간접 검증, 모형이나 공식. 자, 이런 거 직접 간접 이 검증 이런 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검증은. 여기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간접 모두 가능하죠. 이거 간접은 모형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공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계산하는 거죠. 자, 해서 저기 비거마다 이 네 가지를 좀 봐주시고요. 아까 제가 근본적인 이 경제적 현상을 식별해서 우리 목적 적합한 이 유형을 식별해 가지고 충실하게 표현됐는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해 나가는 현상, 반복해 나가는 거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이 순서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이렇게.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극대화 시키는데 물론 얘네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대화 시키면 돼요. 근데 어떠한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 순서 규정 없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반복적인 과정.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보강적인 질적 특성을 갖춰라.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 있어요. 포괄적인 제약 요인. 자, 요것은 바로 원가예요, 원가. 자,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지. 이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들어가는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생산성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보를 생산해낼 때, 그 생산해내면 유용한 정보가 된대요. 근데 유용한 정보가 되더라도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면 그건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없지, 이게. 그래서 그 원가보다 효익이 더 크다. 이게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고, 나머지는 뭐, 참조하는 걸로 좀 하시죠. 그래서 이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요 내용 좀 정리를 좀